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예, 김동엽의 주식 먹방, 네, 월요일 순서,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9988 치실까요? 예, 자, 9988 다 같이 한번 치면서, 예, 반갑게 인사 시작. 예, 이게 얼굴이 또 왜 이렇게 흉합니까? 예, 얼굴을 빨리 좀 최소화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꿔야지.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9월 15일 순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소리, 화면, 네. 굿이라고, 얼굴은 지금 그다지 이렇게 굿은 아닌데, 화면하고 그냥 소리 잘 들리시면 됐다. 이 생각으로. 네,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낮에 만났을 때보다도, 오후 들어가지고 아주 끝발나게 올라가면서 한 50포인트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끝난 시장이 되다 보니까, 3,400을 아주 코앞에 두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이 다우가 조금 내리긴 했어도 여전히 기술주의 강세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 특히 또 테슬라의 강세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오늘 3,400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진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3,400을 가뿐하게 넘으면서 출발했다가 지수가 또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400이라고 하는 앞순서에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3,400까지 드디어 시장이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 시장인가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많이들 전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3,400의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얘기들까지 많이 오갔을 걸로 짐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굿모닝 작전 이제 마지막 7부 순서에서 결론을 내드린다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식 먹방, 자, 주식해서 드실 수 있는 것들 무언가를 한번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점심시간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조금 참으셨다가 12시 반에 드실 수 있는 분들, 조금 더 같이 해주시다가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주요 변수라고 하면,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단행이 될 거라는 거 의심할 바가 없죠. 트럼프가 계속 비컷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비컷이 기대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기대감을 파월이 충족해 주진 보통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금리 인하 자체는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난주 시장이 세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또 개혁 입법의 추진이라든가 코스피를 임기 내로 한 5천까지 보낸다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AI를 놓고 이게 버블이다 이런 거보다 오픈 AI 스스로가 이제 분위기를 다시 다잡았죠. 오라클과의 대규모 계약도 있었고 또 오라클이 또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SOFC 관련주들하고 또 이제 계약을 맺은 것까지 해서 지난주에 보면 칩 관련된 거 또 연료전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 침체를 막는다, 방어한다 이건데 과연 도도한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제가 금요일날 8.15 그 머니톡이란 그 사이트에 나가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와도 이게 뉴노멀이다. 예전 같으면 고용지표 안 나오면 무조건 경기 침체 이렇게 봤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뭐 확률상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예, 사람을 이제 뭐 줄인다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해도 걔네들의 생산성이 줄어들거나 뭐 매출이 확 줄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아주 뭐 10% 1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3%에서 4% 초중반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AI 시대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뭐 우리나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이죠. 지난 주말에 그 산업부 장관이 뭐 미국의 상무부 장관 여러 날 뭐 만나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결국 제목 그대로 빈손 귀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지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국익이 뭐 훼손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없는데 사인을 하고 올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사실 그동안 사인 그냥 하고 온 줄 알고 있었는데 일본은 얼마 전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는 사인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안 했지만 15% 정도로 이제 범용적인 그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번에 그 뭐 대규모 그 체포건도 있었지만 3,500억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 뭐 명문화 내지는 뭐 해당 계좌로다 돈을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 3,500억 불을 단숨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고 최종 사인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게 나머지 부분은 아마 15%로 좀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인내심이 바닥나면 다시 25%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동차는 아예 지금 내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 차에 대해서 내일부터 관세가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차는 아직도 그냥 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일단 협상이 다 완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자동차 부분이 여전히 25 정도를 계속 막고 있게 생겼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이 안 좋은 거죠. 현대차, 기아차 오늘 빠지고 이러는데 결국 관세 협상 쪽에서 자동차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가 저기 정부에다 물어본 건 아닌데 지금 돼 있는 분위기를 굳이 제 느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보편 관세 10에다가 상호 관세 5% 해가지고 15%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철강이나 이런 것도 안 됐고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15% 정도로 낮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됐고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는 한은 자동차 부분은 계속 25를 맞을 것 같고 가뜩이나 또 15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그 상무장관이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뭐 유연함이 없다 이러면서 이게 몇 번이고 뭐 한두 번이고 만나서 협상에 관련해서 진척이 없으면 다시 25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게 3,500억 명문화 또는 자기네 무슨 계좌로다가 뭐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똑같은 이제 투자 수익의 배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뭐 채워질 때까지는 5대5로 나누는데 그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9대1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 세게 부른 거긴 해요. 일본도 5,500억 불을 불렀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랑 우리랑 한 3분의 1,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 감안해 보면 우리가 3,500억 부르고 일본이 5,500억 부른 건 사실 우리가 좀 전체 규모나 볼륨에 비해서는 좀 세게 부른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 자충수라고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조선도 일본이 못해주는 거 도와주고 또 원전 부분 뭐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고 또 지난 주말에 보면은 그 뭐죠? 그 수압의 거래 무제한으로 해달라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 나름대로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요구한 건데 그것도 미국에서 싫다 그러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뭐 시장 역시 금리 인하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AI 경쟁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뛰어오르는 거 그리고 정기국회가 이를 빠르면 25일 전후해 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에너지에 대한 지금 또 악유가 있죠.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원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자는 식으로의 느낌? 신재생 중요하게 여긴다. 또 그 와중에 지난주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또 대안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요. 관세 부분도 방금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영향을 그러니까 저런 거죠. 한번 뭐 영향을 줄만 할 때 지금은 막 극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빼놓고는 뭐 무난해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는 관세 협상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게 하나의 좀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오늘 시장은 뭐 그래도 제가 제 얼굴 지금 나오는 밑에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매일매일 바꿔놓는데 결국 머스크를 중심으로라고 해서 반도체 로봇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뭐 결국은 반도체 종목들 셉니다. 삼성전자가 한때는 지금 뭐 하이닉스보다 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애들이 오늘 뭐 10%대 20%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로봇주들 상승세 아주 돋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주회사군이 오늘 되게 강합니다. SK도 강하고 한화도 강하고 HS 효성 같은 것도 강하고 심지어 오늘 제가 리포트 종목으로 꼽아드렸던 농심홀딩스가 있는데 그거 아까 뭐 상분위기 비슷하게 가기도 할 정도로 홀딩스 종목들이 굉장히 세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3400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지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금리 인하 부분에 뭐 혜택 부분도 있겠고 또 뭐 증권주 같은 경우 당연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30조가 넘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수수료가 싸졌다 그래도 또 신용잔고가 22조대 이렇게 뭐 풀로 차 있다 이럴 정도니까 이게 풀로 차 있다라는 게 더 신용을 못 해온다라는 관점에서 뭐 한계가 왔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진짜 받을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신용 공여 이자라든가 대출 이자를 지금 향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네들이 은행 이자처럼 그렇게 또 싸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자 마진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신용공여가 뭐 풀로 차 있다는 것도 증권주한테 나쁠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상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뭐 이번 이제 주말에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세율을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35%인데 최소한 25%로 낮춰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포함해서 오늘 결국은 머스크 중심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7%나 올랐습니다. 결국 반도체와 로봇을 이끄는 양대산맥의 재료들을
예, 역시 테슬라나 머스크가 머금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주간 증시 전망 보면 분위기 좋으면 3450도 간다 뭐 이런 얘기 써놨는데, 저는 지난주 8.15 가가지고 분위기 좋으면 이번에 금리나 달성될 때쯤 돼서 3500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네, 뭐 그게 2, 3일, 3, 4일 안에 뭐 달성이 된다라는 게 꼭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난주부터 갑자기 지수가 날아가기 시작한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멈출 기세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뭐 로봇도 로봇이지만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 뭐 최고 지금 시가총액 갖고 있는 두 종목, 삼성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과 기관의 뭐 그 조명을 받으면서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굳이 어떤 식으로든 밑으로 가기가 어려운 단계이고, 지난 주말에 금요일장 보면 솔직히 뭐 조선주 빼놓고는 다 올라가면서 50포인트까지 올라간 그런 장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보면 뭐 일부 조선주나 원전주들이 좀 약하지만 그 나머지 섹터들은 비교적 뭐 주력주로 올라가는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뭐 금융주면 금융주, 지주회사, 또 로봇, 뭐 반도체, 뭐 이런 쪽, 또 바이오도 일부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는 척 아까 잠깐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오래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뭐 밀리면서 한다. 지금 오늘 물론 수급만 보면은 네, 여전히 뭐 개인들이 지난주에 계속 파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개인이 사진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1700억 정도의 순매수가 개인 쪽에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키 맞추기 개념일 것 같아요. 키 맞추기 개념. 그러니까 코스피가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코스닥 쪽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한층 강해지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지금 주간 증시 상황으로도 일단 저는 뭐 계속 말씀 지난주부터 드린 게 일관되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뒤에는 뭐 그 뒤에도 이제 유동성 장세, 뭐 트럼프가 그렇게 바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값, 또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들이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이란 개념이 뭐 실물 성장 개념보다도 사람들의 뷰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10배 코스피 기준으로 PER 한 10배 가면 아이고 숨차,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 뭐 이렇게 겸손 떨었는데, 자, 이번에 좀 벗겨보자 이거죠. 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PBR 1.1배 밑에가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극대화해서 그게 시장에서 먹힌다고 하면, 물론 뭐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건 아니고, 당연히 PBR이 뭐 0.2나 0.3, 뭐 0.5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적어도 북밸류 정도만큼 시가총액 다 끌어올리면 지수가 뭐 3천 후반대 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사상 최고 지수가 올랐는데 과거에 한 4차례 경험치를 보면 전고점을 뚫으면 평균 6%에서 최고 20%까지도 더 오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천장 뚫은 이후에 지수가 보통 한 6% 정도 더 오르더라. 자, 그럼 6%면은 뭐 3,000에다 6% 잡으면 200포인트 더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3,316을 뚫었으니 거기 6% 대입하면 3,500 뭐 한 초반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야,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자, 지금 뭐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관세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0점을 맞춰가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며칠이고 가서 협상을 했지만 뭐 일단 빈손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표 관리하는 셈인데 국익에 반하는 결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기업들은 막 조마조마한데 뭐 나라로 봐서는 이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개념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그 서방의 무슨 경제학자가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한 480조 정도 3,500억 불이죠. 이거만큼을 미국에 딱 갖다 뭐 파킹을 해놓고 뭘 투자를 할 생각이면 차라리 이거 수출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라. 관세 일단 덜 좀 적용받게. 그러니까 감세 감소하고서라도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일견 말 들어보면 그냥 미국하고 맞짱뜨란 얘기인데 관세를 25% 매기겠다면 알았어. 근데 우리는 너네한테 뭐 투자 3,500억 불 하는 것보다는 그걸 일부 녹여가지고 수출하는데 그냥 지원금 비슷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이다 같긴 한데 야 이게 지금 뭐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15% 낮추는 걸로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왔는데 결국 강론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냥 어긋나가지고 너네가 25% 때리는 거 그냥 우린 감수하겠다. 차라리 우리는 3,500억 불 괜히 그냥 갖다 맡겨놓고 뭐 나중에 투자 수익을 9대1로 불공정하게 나누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관세 장벽 계속 요구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뭐 지도 그 반출해 달라는 것도 싫고 뭐 우리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쇄국한다는 개념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걸 뭐 인도 같은 꼴이 날지도 모르죠. 인도가 지금 완전히 미국 개무시하면서 지금 중국하고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진으로 가면서 인도가 지금 50% 맞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뭐 꾸역꾸역 있단 말이죠. 뭐 별로 그렇게 막 빨리 가서 뭐 15 내지 20으로 바꾸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 정도면 그냥 약간의 보조금 주면 뭉개고 할 만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현장에선 굉장히 괴롭죠. 지금 관세가 25% 맞게 되면 경쟁력이 많이 없다라는 거고 심지어 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25 내일부터 일본이 15를 맞게 되고 우리가 20을 맞게 되면 뭐 진짜 도요타랑 현대차랑 가격 차이가 없다. 이러면 승부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오늘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배당 쪽에 대해서도 이제 분리과세 얘기가 있고 또 이소영 국회의원의 안이 보면은 배당에 대해서 그 분리과세는 꽤 이제 해주면서 나름대로 정부가 세수도 늘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제가 봐서는 배당 그 과세 관련된 최고 세율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 어쨌든 양도세도 50억으로 이제 유지하기로 오늘 부총리가 확 아예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시행령 안 고치면 50억인 거 그냥 유지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50억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 그냥 스테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ETF는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연료전지랑 반도체 쪽이 좋았다. 오늘 연료전지가 일주일 내내 달리니까 오늘 조금 아침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뭐 긴 조정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비만 얘기 계속 나와요. 비만 관련해서 이게 모 경제신문에서 살과의 전쟁 이래가지고 비만약 판매가 3배 늘었고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암하고 간질환 치매까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자꾸 FDA에서 추가 승인을 해주는 걸 보면 비만약이 거의 뭐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흐름들이 있다 이거죠.
예, 오늘 뭐 비만 관련해서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G2G 바이오가 제일 눈에 띄긴 하는데, 뭐 펩트론이든 뭐 인벤이든 D&D든 뭐 아직까지도 뭐 비만의 그 약에 대한 제형이라든가 경구용으로 이제 진화되는 그런 거 쪽으로 일단 재료들을 계속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테슬라가 7% 급등을 했어요.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차 도로 승인 받았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랑 지금 뭐 서로 다툰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는 없는 가운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머스크가 버린 새끼 아닌 바에는 그래도 좀 후원을 계속 해주잖아요. 예, 그네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후원을 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에 지난주에 아시죠? 그 테슬라 이사회에서 트럼프한테 미션을 세 번째로 줘가지고 뭐 2030 몇 년까지 해서 뭐 시가총액을 한 8조 5천억 대까지 올려라. 8조 5천억 달러죠. 예. 그거 지금보다 뭐 한 대여섯 배 올려야 되는 문제고, 예, 거기에다가 뭐 옵티머스 판매 뭐 100만 대, 로보택시 100만 대 해갖고 굉장히 부수적으로 예, 붙인 조건들이 한 대여섯 가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달성하게 되면 무려 이제 1400조에 해당하는 1조 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지분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인데, 머스크가 과거에도 미션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뭐 한 7, 8년 걸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미션인데 다 3, 4년 만에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이사회 의장이 지난 주말에 머스크가 세계 리더다 이렇게 뭐 극찬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자, 하여튼 테슬라 쪽이 7% 오른 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예, 또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자, 뭐 삼성도 결국은 테슬라 칩 얘기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테슬라 뭐 머스크의 어떤 꿈, 예, 이거대로 시장이 가장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봇주의 움직임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이 한경 글로벌 마켓에 뭐 그 머스크의 인터뷰 기사가 뜬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로봇 손. 근데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기존 공급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1번 로봇손의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 이 액추에이터. 2번은 제대로 없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머스크 우리나라 뭐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전부 다 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세게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그 7월 달에 모 증권사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글로벌 액추에이터 공급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글씨가 좀 짭니다만 일단 말로다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지금 북미권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올해가 5,300억인데 내년도는 1조 8천억, 내후년도엔 3조 4천억, 예,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 뭐 2030년 정도 되면은 예, 뭐 13조예요. 13조 원, 13조 달러 이렇게 될 정도로 13조 원. 네, 굉장히 규모가 커진다는 거고, 우리나라 액추에이터 업출 매출 규모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점유율 5%, 10%, 20% 가정인데, 5% 가정하면 올해 24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830억이 되고 내후년도엔 1,500억, 2,300억,
또 2030년 정도 되면 5,800억. 단지 5%를 가정했을 뿐인데, 만약 근데 20%까지 만약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2조 3천억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액추레이터 시장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액추레이터 관련주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캐파들이 있다고만 하면은 꽤 시장의 분위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또 그 관련 자료에서 제가 그 잘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액추레이터 그 모듈 쪽에서 로보티즈가 세 가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상용화 수혜 정도, 본업의 업황,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로봇주 여기 지금 한 20여 개 있는데 가장 높고 좋은 게 로보티즈예요. 그 다음에 3연 정도가 두 가지 항목에서 높게 평가, 클로봇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두 가지 높게 평가, 현대 무벡스 요즘 잘 가죠. 두 가지 그 본업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에서 높은 평가, 또 유일 로보틱스는 본업이 잘 되고 있다 높은 평가, 유일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고, 시메스가 휴머노이드 상용화 수혜 정도가 높은 편이다. 하이젠 RLM 뭐 이런 정도가 높게 나오는 항목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가보면 지금 뭐 삼성도 로봇 하지만 어쨌든 이 현대자동차 쪽의 휴머노이드 구조를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위아, 뭐 모비스 이런 애들,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지만 액추레이터 외주 생산 공급업체 보면 여기 표현대로 진짜 사면, 로보티즈, 하이젠 RLM 이런 애들, 이게 이제 로봇손에 들어가는 가장 주력 부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액추레이터 하는 애들, 감속기 이런 것까지가 제일 좋다란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오늘 아마 지금 아직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회의가 하나 있어요. 그 핵심 규제 합리화 회의라고 1차 회의가 있는데 오늘 로봇 규제 정비한다는 소식 들어오면서 아침부터 로봇주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지금 뭐 휴림 로봇, 뭐 제닉스, 뭐 로보스타, 또 로보로보는 지난주에 제가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AI 교육 내년부터 받아야 돼, 뭐 우리나라 전 국민. 그거 나온 다음부터 좀 엄청 세요. 로보 지금 오늘도 두 자릿수 올랐는데, 나우로보가 상대적으로 좀 안 갔고, 로보티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침에 두산 로보, 뭐 레인보우 로보까지도 한 3-4%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고, 제가 로봇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이 로봇주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 보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노란봉투법 내년도 3월 시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넓게 로봇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어닝과 어닝 사이에 간다. 실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다음번 어닝 빨라봐야 10월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남은 기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10월 초순 쉬는 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이제 날짜가 좀 별로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아직 9월 말까지 10여일 이상의 거래일 수가 남았는데, 지금 뭐 앞서서 한 2-3주 사이에 로봇주 엄청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의 수혜주다, 또 뭐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뭐 규제 혁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얘기하면 로봇주에 대한 탄력은 훨씬 더 붙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고, 아까 제가 여기 부분에서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걸로 올랐잖아요. 이걸로 지금 대표되는 게, 옛날에는 뭐 퓨런티어 가고 뭐 SDV가 퓨런티어라든가 SOS랩 이런 것들 위주로 갔는데, 요새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익 플러스 끝나기 전에
그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하나는 PS 일렉트릭스라는 종목이고, 하나는 한라캐스트. 근데 그런 애들이 요새 더 잘 가요. 자율주행 이슈에 붙어가지고 더 잘 가는 애들이 따로 있다. 예. 세대가 좀 변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뭐 유명하신 분이 이제 정리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자, 오라클 서프라이즈 때문에 결국 또 반도체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오라클이 미래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오라클이 사실 미국에서 클라우드 그 점유율이 4등인가 5등밖에 안 할 정도로 아직까지 뭐 주력은 아닌데도 하여튼 얘네들이 이번에 오픈 AI랑 손잡고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대통령 그 트럼프 옆에 서 있는 스타게이트 연합이 오픈 AI랑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개 기업의 연합이었잖아요. 역대급 투자 5천억 불, 한 700억대 정도의 700조죠. 700조 이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있어요. 오픈 AI가 한국을 뭐 오픈 AI의 홈으로 뭐 키우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서,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로보티즈 같은 게 좋은 거죠. 로보티즈가 지난번 올라갈 때 오픈 AI의 그 AI 워커라고 하는 그 세미 휴머노이드 공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어쨌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세게 하겠다는 논리는 로봇한테 뭐 나쁠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낸드 쪽도 엄청나게 좋죠. 지금 산업 리포트가 지금 마이크론이 디램 뭐 30% 가격 인상한다고 하죠. 샌디스크라는 데가 가격을 10% 올리겠다고 하죠. 자, 지금 뭐 디램에 의해서 낸드도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돼서 현재 뭐 샌디스크는 12%짜리인데도 막 가격을 올려. 그러면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더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TLB라든가 3A 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돋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열린 그 반도체 패키징 엑스포도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미세 공정 한계 돌파기 때문에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는 거지만, 자, 저런 이제 초고난도의 패키징에 K 소부장 종목들이 또 쓰임새가 있다라는 얘기고, 첨단 패키징 시장은 작년도에 450억 달러인데 30년도 되면 거의 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도 계속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요 기사 안에 나온 반도체 패키징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넥스틴, 레이저셀, 제우스, 캠트로닉스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삼성바이오의 인적 분할 이슈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자회사를 분할 만들어서 지금 ADC 이중항체라든가 비만 쪽의 펩타이드 기술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뭐 우리나라 1등 바이오사가 ADC 이중항체 그리고 비만 관련된 거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ADC 종목들 또 비만주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아니라 고래등 싸움에 오히려 뭐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뭐 대통령의 기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뭐 따지자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는 원전을 짓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게 오래 걸린다며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실 전전 정권에서 뭐 근본적으로 잘한 건 아닌 거죠. 결국 미래를 예상 못한 거고, 뭐 원전에 대해서 이미 한 6, 7년 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이미
졌거나 뭐 이렇게 임박하고 있는 애들이 나올 터인데, 이걸 계속 안 한다 그랬다가 이제부터 지금만 시작하려니까 진짜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솔직히 제가 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뭐 완전 책임 회피 아니냐. 그 전부터 탈원전을 안 했으면 되는 걸 굳이 몇 년 또 늦추고 나서 지금이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후한무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원전을 하려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데, 걔네들은 뭐 우리나라 안 도와주고 이러면 빨리 할 애들도 아닙니다. 솔직히 자체 원전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분위기 좋아진 게 비만 쪽에서 블루엠텍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아까 제가 자율 그 로봇, 그 로보택시 할라캐스트라고 말씀드린 할라캐스트 좀 튀어 올라오가네요. 17%까지 올랐어. 아따 세다. 너 왜 이렇게 세냐? 엄청 세다 너. 자, 뭐 이런 종목들도 하여튼 뭐 시원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SFC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광 뭐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또 얘네들이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결국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가 뭐 많이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2038년까지 두 기 짓는 거에 대해서 이걸 재검토한다라는 게 진짜 미래에 뭐 원전이 이렇게 더 추가가 안 되면 진짜 그냥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이걸 갈 수 있는 거냐, 참 담보하지 못하는 얘기들인데, 딴 나라들이 뭐 생각이 없어서 지금 원전들 짓겠다고 막 손 들고 이러는 건 아닐 터인데요. 지금 뭐 유럽만 해도 한 30 몇 기 정도 손 들었고, 미국은 최소 100기에서 한 200기는 져야 돼요. 그 정도 원전 용량을 맞추려면. 그런 정도의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약간 이율배반적인데 우리나라 내에는 안 짓고 이제 뭐 수출은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겠죠. 근데 항상 이제 그럴 때 경쟁자들이 그러겠지. 한국은 자국 내에는 안 지으면서 해외에다가는 팔겠다는 게 말이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전 그래서 뭐 신재생과 이게 균형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삐져나온 게 이런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같은 수소라든가 천연가스 기반으로 온사이트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시설 바로 옆에다가 지을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굳이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SFC가 확대될 거라는 믿음은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퓨얼셀이나 SK 이터닉스나 한선 NG 같은 거, 미코 같은 거, 역시 수소 관련된 또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단독기사 주말 지나면 꼭 있는데, GST가 오늘 나왔어요. 이게 내년도 칠러 매출이 2배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중장기 1조 매출 위해서 공격적인 영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오늘 뭐 한 4-5% 아침에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모듈러 주택 오늘 아침에 별로 안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온 거에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뚝딱뚝딱 지을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죠. 그래서 아까 어떤 기사 보니까 모듈러로도 18층까지도 뭐 그 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나오던데, 어쨌든 뭐 특별법이 생기고 또 올해 안에 뭐 입법을 한다는 게 목표고, 내년에 시범사업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 대책 나왔을 때 모듈러로 연결되면서 NRB라든가 삼봉의 폼 같은 게 세게 올랐거든요. 뭐 SY17텍도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대체거래소 아침 첫 가격은 상한가였어요. 뭐 몇 주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상을 만들었다 지금은 뭐 거의 보합선 정도긴 한데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보면 결국은 미래에 한번 모듈러 주택 한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예. 아, 그런 뉴스가 떴었나요? 예. 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 사이버 보안 이슈가 또 있어요. 네, 세계적인 해킹 그룹에서 우리 국내 금융사 두 곳을 해킹했더니 고객 명단에 유명 정치인이 들어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 또 보안주들 들썩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난주에도 왜 그 뭐 KT 소액 결제 얘기도 나왔을 때 보면 의외로 사이버원이 좀 세더라고요. 그리고 센즈랩이 좀 전통적으로 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엔 AI 시대라서 이게 하나 뚫리면 무자비하게 뚫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있어서요. 뭐 제가 봐서는 사이버 보안 이슈는 예, 한층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진짜 사이버 보안 한번 뚫리면 그냥 가차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SK텔레콤도 한번 뚫려갖고 무려 한 7천억 내지 8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KT도 아 쟤네 봐 이러고서 이제 좀 뭐 뺏어 왔겠지. 근데 이번에 이 사고 나는 거 보면 어디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요런 얘기들까지. 그리고 오늘 좀 취합을 해봤을 때 제가 오늘 핵심 뉴스랑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자, 패키징 쪽에서 뭐 넥스틴이나 레이저셀, 제우스, 캠트로닉스 오늘 좀 조정이지만 눌림목 아주 아름답게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예, 역시 퓨얼셀 종목들 미코, 한선, SK이터닉스. 낸드 쪽은 뭐 분위기가 아까도 좋았는데 TLB나 3A 로직스, 또 액추레이터 로봇손 쪽으로 중요하다. 하이젠 RLM, 사면, 로보티즈. 그리고 양자, 미국에서 금요일날 양자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까 보니까 뭐 KCS 좀 움직이고 예, 움직이던데 엑스게이트라든가 뭐 ICTK. 근데 보통은 단발성이긴 해요. 이게 뭐 계속 쭉쭉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보통 양자 정도 뭐 나오는 거, 유리기판 이런 거 보통 당일날 오르고 땡이죠. 예. 단독 뉴스 나온 거 GST 종목 있었고, 자, 대체거래소 초반 강세 종목 SK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좀 내렸고, 제닉스 로보, 뭐 미래셋 증권주들 뭐 예, 꽤 강하고, 테스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갔고,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뭐 로보스타 같은 거 오늘 꽤 세게 올라갔고요. 코칩 뭐 16% 올랐네요. KBI 메탈 13%, 로보로보 10%, 뭐 이런 식으로 예,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 또 하나 예, 제가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저도 아까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예, 뭐 테스 내년까지 편안하게 번다 그래서 45,000원 목표가 올린 리포트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TSE라고 프로브카드 매출 확대가 예, 기대된다고 해서 종목이 있었고, 오늘 저는 이거 한번 넣어볼까?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예, 농심보다 더 높게 오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길래 이거에 주목해서 농심홀딩스 아침에 말씀드렸더니 이거 예, 뭐 그렇게 세게 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 거의 장중 상한가 근처 비슷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예, 지금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맞물리면 그동안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저평가돼 있던 홀딩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농심홀딩스가 완전 예,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뭐 지난주부터 쭉 그 먹방 시간에 이제 먹방 리스트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조금 뭐 수정한 것도 있지만 오늘 먹방 리스트도 여전히 합니다. 삼성전기 오늘 네, 장중에 또 신고가 났죠. 삼형 엠텍은 오늘 현재 지금 분위기는 별로인데 뭐 투경도 묶여서 별로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이 3일째 조정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얘가 3일 조정 후 급등이라는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눌림목에서의 그 관점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범한표에서 뭐 지난주까지 내내 잘 갔어요. 오늘 좀 악어의 눈물 같은 약간의 조정, 크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한라캐스트, 네, 오늘 매우 좋습니다. 한라캐스트가 캐스크가 아니에요, 캐스트죠. 네, 오타네요. 한라캐스트, 오늘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돼요. 이게 그 카메라나 그 라이다 이렇게 겉에 싸는 그런 겉에 그 외장재 이런 개념인데,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 뭐 경량화 이슈도 있고,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 3% 조정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고가 비슷하게 14,000원 초근접했다가 오늘 좀 밀립니다만, 역시 이거는 뭐 하루 일비 할 게 아니고 하루에 5주, 10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모으는 종목, 이렇게 좀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2분 정도 됐고, 시장은 오전 한때 뭐 형성됐던 가격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지수도 뭐 15포인트 내외고, 이런 식이면 저는 이따 오후에 결국 안 밀리면 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금리 인하 바로 전까지 하루에 최소한 20에서 한 3, 40씩 맨날 올라가다 보면 3,500쯤 도달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스케줄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때 이제 잠깐 더 놀래키느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보면은 오늘 개인들은 약간 이제 좀 주말에 학습이 되셔가지고, 야, 이거 시장이 맨날 올라가네 이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1조씩 팔았는데 오늘은 안 팔죠. 주말에 학습이 된 거예요. 3,400까지 도달이 되니까 오히려 저 밑에 지수에선 팔았는데, 이 3,400이 넘어가면서 인버스 고퍼스 친 게 이제 의미도 없고 막 계속 손해만 커지고 이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금리 인하가 이제 있는 단행되는 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오를 건데 어떻게 팔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키 맞추기 개념으로 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금리 인하 되면 한 번은 세게 올라가겠지, 이런 이제 취지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주말 새, 왜냐면 오늘 지수가 한 끗발이라도 더 올랐으면 개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지난주에 한 5조에서 6조 판 게 팔 수 있는 사람 다 팔고 이제 뭐 물건이 없는 거냐, 현금만 들고 있다가 이제 이게 더 튈 것 같으면 뭐 포모 현상이 갑자기 나가지고, 이게 결국 그 현상이 나야지 단기 꼭지가 쳐지는 건데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진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고, 일부가 이제 조금 전향을 했다. 오늘 제가 보기엔 개인들 매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 1조씩 팔았던 흐름에서 이제 빨리 파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좀 전향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논리예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사람들이 급할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다가 만약 지수가 조금 더 끌어당겨져 가지고 만약 3,500을 갖다 놓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이제 나만 주식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미쳐지는 그런 시간대가 임박해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뭐 18일 그 새벽에 우리가 받아들게 될 금리 인하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 지금 정부가 25일쯤으로 예정되는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분리과세, 그 세율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형적으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삼성전자 2% 올라가는데 또 바이오는 마이너스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7.8%입니다. 그리고 아까 SK 같은 경우도 아까 7, 8%였다가 지금 5% 정도 내외고 한화라든가 HS, 효성이라든가 오늘 그 K리포트로 말씀드렸던 농심홀딩스가 20몇 프로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야 이거 지금 시장이 잔뜩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끌어 당겨야겠다. 이래도 안 들어올 거니? 이렇게 계속 꼬시. 이거 한라캐스트가 20%까지 올라가네요. 예. 야 세다 판. 셉니다. 저 GST도 무난한 거래량과 4%대 상승. 이게 좀 오늘 안 올라가는 게 의외로 모듈러 주택 쪽이 좀 분위기가 한산하다. 오해라도 갑자기 붙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워낙 핵심이 요 금융주 또 반도체 로봇 이러면은 거기다 일부 바이오까지 지금 사실 다른 군소 테마들이 붙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충분히 즐겁게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말고 딴 데 가서 갑자기 내가 혼자 노는 게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안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빠지는 쪽은 보면 조선 쪽이 약간은 금요일에 이어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있고요. 또 원전 쪽이 워낙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고 나서 조금 흐름들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미국만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원전 쪽 조정은 사실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통로를 거쳐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쪽을 기술을 갖다가 빨리 좀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 막상 우리는 본의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원전 다시 고사 작전으로 간 분위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는 어쨌든 현상 유지, 해외 수출은 적극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치 그냥 대내적으로 전부 원전 포기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 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서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중국과 러시아 제끼고 나면 원전 기술로 맞붙을 수 있는 건 프랑스 정도 말고는 없잖아요. 미국은 맨날 얘기하지만 원천 기술은 있는지 모르지만 실행력이 없고 그 이번에 이제 현대차 엔솔 얘기에서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공장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스킬 있는 그런 숙련공들이 없다. 우리나라 보러 와서 가르치래. 가르치고 나가서 딱 가르치고 나가 치면 이제 나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죠.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와서 그런 거 이제 배우려고 하고 우리나라 이제 일부 교관들 보내서 배우고 나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악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어쨌든 조금 관세 부분은 조정이 막 시작될 때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띄게 관세 때문에 시장이 못 가겠어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기아는 내일부터 바로 일본 차의 관세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관세가 내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직격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에 동네에 있는 깡패나 양아치보다 나라별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거나 아니면 센 거죠. 옛날에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회니까 침공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밥 먹듯이 안 일어나지. 옛날에 우리 역사로 보는 걸로 치면 그냥
뭘 배우지 뭐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뭐 원나라든 청나라든 예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그냥 먹겠다고 엄청 쳐들어오고 이런 것도 외구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무대뽀로 전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었잖아요. 웅용케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나름대로 호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뭐 개겨서 미국한테도 손해야 이렇게 직시가 되면서 적어도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뭐 개기고 있어서 서로 개기니까 금방 타결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유야무야 뭐 몰래 얘기하고 있으니까 별건데 조정기에 들어오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저는 뭐 오늘까지 분위기도 결국은 오후 들어서는 조금 더 세지면서 끝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한 수요일까지는 이런 장의 분위기 연속이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문리 작전 오늘 7부 순서 여러분과 함께 또 가져봤습니다. 자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의 중심으로 모든 시장이 돈다 이런 분위기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내일 다시 흐름에서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맞점도 하시고요.